한 빠지면 그게 더 힘들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곡선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x축이 이루는 예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곡선의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해줘야 되잖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 3분의 4의 코사인 2x 플러스 2x죠. 네. 여기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빨리 얘기해 줄래요? 3분의 4죠. 그럼 0,0에서의 직선이 y는 3분의 4x잖아요. 네.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를 각을 2등분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죠. 네. 2등분한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래요. 네. 예각을 2등분하라고 했으니까 얘만 찾으면 돼요. 네. 그럼 이거는 사실 이제 수학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니까 세타라고 놔보면 탄젠트 2세타가 뭐로 주어진 거예요? 3분의 4로 주어진 거죠. 네. 둘 다 세타라고 보면. 네. 맞아? 이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한 거죠. 탄젠트 세타를 모르니까 t라고 놔볼까요? 그럼 탄젠트 2세타를 t로 어떻게 써요? 1 마이너스 t제곱 2t. 얘가 3분의 4죠. 네.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4t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인수분해 되죠? 2, 2, 3 안 되나요? 뭐 틀렸니? 아니요. 뭐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 마이너스 4야. 아, 됐어? 네. 그럼 2로 약분할 수 있네요. 그럼 2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는 빵 1, 2, 2 마이너스 1 그럼 t는 마이너스 2거나 2분의 1 근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답은 2분의 1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정리해 보실래요? 시험 볼 거예요 진짜로. 언제요? 내일이요? 다음 주쯤? 아니 쌤 보통 시험 나면 갑자기 예고 없이 바로 딱 때리잖아요. 이 미분 다 이제 끝나니까 이번 주면 이 적분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야죠. 적분은 적분 조금만 하고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갈 거예요. 이번 주 끝난 거 알았어요? 이번 주 미분은 끝나죠. 세 단원. 쉬다나까지. 금방 끝나요. 다이가 있지 않아요? 다이가 원래 이게 어렵고 적분 들어가니까 쉽고. 적분 문제가 별로 안 어려우니까. 수투에서 어려운 거 잘하려면 미적분에 있는 것 정도 기본은 해야 돼. 기본 정석이 있는 것 정도 할 수 있어야 돼. 문제 바뀌는 거 많아. 자, 10번 해볼까요? 자, 10번 보시면 fx가 뭐로 나와 있어요? 탄젠트 제곱 x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어요.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했고 gx의 1,g1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자, 이 위에 있는 점이 1,g1인데 g1의 값을 먼저 구해볼까? 그러면 g1을 모르니까 한번 a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fa가 뭐가 돼요? 1이 돼야 되나요? 그럼 탄젠트 제곱 a가 1이 되는 a가 뭐예요? 얘들 범위가 0부터 4분의 파이거든? 내 질문 이해했니? 여기 범위잖아 지금. 그럼 탄젠트 제곱 a가 1이 되는 a가 얼마예요? 4분의 파이죠. 맞습니까? a는 4분의 파이예요. 얘는 4분의 파이예요. 그럼 내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며. 맞아요? 이 점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잖아.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가 지금 뭐냐면 G'1이죠. 맞아요? 그럼 G'1을 찾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역함수의 기울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나요? f의 gx가 뭐가 된다고? 역함수면 x. 그럼 G'x는 뭐가 된다고? F'gx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어야 되지. g1이 4분의 파이지. 얘랑 뭐랑 같다고? F' 4분의 파이분의 1.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된다니까? 그럼 F' 4분의 파이를 찾는 게 이제 문제잖아. 그럼 얘는 이제 미분해줘야 되지.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불러줘. 2배의 탄젠트 x 그 다음은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나오니? 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4분의 파이 집어넣어볼까? 그럼 F' 4분의 파이란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시컨트 4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루트 2죠? 제곱하니까 2. 그러니까 얘가 4예요.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죠. 이해했습니까?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4분의 1인 직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는 4분의 1에 x 빼기 1 플러스 4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y절편에 x에다 0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빼기 4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하나요? 민기 이해하나요? 알았어요. 이제 다 이해한다 그랬어요. 이제 2학년이니까 이해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되죠? 이해했다는 게 뭐지? 이해하는? 현석은 이해 못했어요. 질문하세요. 오, 덕심술. 현석은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저 외우고 있는데. 아, 뭐 이걸 외우고 있어요?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얘 미분했을 때 이게 바로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외워서 이거를 미분해서 머릿속으로 이게 나오는 거까지를 외워야죠. 그래 안 까먹죠. 이건 분명히 까먹어요. 이렇게 외우면 분명히 까먹어요. G'X는 F'Y분의 1 이렇게 외우면 까먹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그걸 외운 적도 없고요. 지워볼까요? 안녕 진우? 얼굴 까먹겠다 준아. 저 치지 마. 7단원 질문 받고 있었어. 자 12번. 진우 수학 100점? 네. 100점 많아? 모르겠어? 전자가 2명. 여자 2명 있대? 어려웠어 문제? 아니 그냥 그랬어? 니네 1학년 애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 난 설아 1학년 애들 점수 듣고 너무 놀라서 기겁했어. 우리 반 1학년 설아 너무 못해가지고. 자 12번 보면은 fx가 뭐로 나와 있냐면 2루트 3의 사인의 3분의 파이 x로 나와 있는데 어떤 1차 함수 gx가 두 조건을 만족할 때 g4를 구하래. 자 가조건은 뭐가 있냐면 g1은 3이래. 1차 함수라고 그랬어. 그 다음 나라는 거는 요 범위 내에서 모든 실수 x가 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했거든. 자 그림을 슬쩍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그림을 슬쩍 한번 그려보면 x가 0부터 3인데 요 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 0부터 3이면 0일 때 0이잖아. 3일 때 어디야? 0이죠. 요런 그래프네. 이해했어? 네. 이게 fx의 그래프지.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다 크거나 같으려면 gx 그림 어떻게 돼야 돼? 1일 때 3이래. 여기다 1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니? 너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어려운 질문이니? 다시 요 1 집어넣으면 요 값 얼마야? 3. 오케이? 그러니까 1일 때 3이 여기잖아. 그럼 gx도 얘를 지난다며. 그럼 gx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gx가 1차 함수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점에서 뭐라는 거야? 접선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국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접선해봤는 식을 구하라고. 1,3을 지나는. 그러니까 gx란 이 fx의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게 이제 문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해했죠? 그럼 접선 구하려면 기울기 찾아야 되죠? 그럼 기울기 어떻게 찾아요? 미분하면 되겠네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루트 3에 3분의 파이에 코사인에 3분의 파이 x죠. 거기다 뭐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되나요? 자, 1 집어넣으면 요거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루트 3이죠? 루트 3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 파 이렇게 쓸까요? 이게 기울기예요. 이해하죠? 그럼 이거를 기울기를 가지는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래. y는 3분의 루트 3 파이에 x-1 플러스 3 이게 답이겠죠. 이해했습니까? g4 구하래요. g4.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3 약분하네요. 루트 3 파이 플러스 3 이게 답이죠. 네. 알겠습니까? 이 정석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답이 이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네. 이런 답이 나오면 모의고사에서는 왠지 틀린 것 같잖아요. 객관식이 아니면. 그리고 문제집도 객관식으로 돼 있으면 이 답을 향해서 있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거나 이러면은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걸 맞춤으로서 하나씩 자신감을 길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석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자신감이요? 자신감. 이걸 하나씩 맞췄어 이렇게. 이런 답인데 좀 찜찜하지만 답이 맞아. 내가 푼 게 맞구나.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 비난하는 거야 지금? 현수 비난하는 거야? 다 들려.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에요. 됐어. 나 비난했어 너. 기억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을 얻었다고 터무니없는 답을 그냥 손가락 틀렸다고 하니. 그래?
근데 바로 아서 각각이 아니죠. 진짜. 자, 14번. 14번은 어떤 문제일까? 자, 2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요 y는 로그 2x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의 함수가 1 플러스 로그 2x예요.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교점을 p라 그랬어. 근데 느낌에 교점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근데 교점 딱 보면 못 구하겠지? 구하려는데. 구하려고 했어? A가 잘 뭔지 모르니까 교점을 딱 구하기가 어렵죠.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근데 2보다 큰 상수 A래요. 그럼 얘가 더 위에 있겠죠. 얘를 Y1이라고 하고 Y2라고 해보면 얘는 지금 1 집어넣었을 때 1을 지나야 되니까 뭐 대략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자, 그런데 이 두 곡선 위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이 곡선 위의 점 P에서의 접선. 아, 교점이 있어야 되네.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좋을까? 아, 2보다 크구나. 2보다 크니까 얘가 더 작구나. 그러면 하나는 원래 이렇게 그리는데 요 1 지났을 때 1을 지나야지만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되나? 대충? 요 교점을 P라고 했어. 그랬을 때 요 P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지. 그리고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A를 찾아라. 자, 그림을 일단 좀 그려봤어요.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었는데 각각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그럼 첫 번째는 요 곡선, 요게 Y1인데 여기에서의 접선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요. 대략적으로 Y절편은 A 이렇게 썼고요. 여기서의 접선은 여기 B 이렇게 썼어요. 그랬을 때 요 BH의 3배가 AH가 돼야 한다는 조건으로부터 A를 찾으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요 좌표들이 궁금하잖아요. 네. 요 좌표들이 궁금한데 교점을 찾기가 어려웠죠. 네. 교점을 찾기 어려우니까 교점 X좌표를 T라고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각각의 접선의 Y절편을 T에 대해서 쓴 다음에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A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까? 그럼 T, 로그 2의 T 이렇게 돼요. 일단은. 그럼 이거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고 싶은데 Y-로그 2의 T는 자, 요거 미분하면 얼마인가요? Y1을 미분하면 뭐예요? 로그 2x를 미분하면 뭐예요, 얘들아? x분의 1에 ln 2분의 1이죠. 네. 맞아요? 거기에 t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t분의 1 곱하기 ln 2분의 1 x-t. 요게 지금 P에서의 접선이죠. y1이라는 곡선의 P에서의 접선. 그걸 y절편이 필요하죠.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 맞습니까? 0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요 a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0, 불러줄래요? 여기다 0 집어넣었으니까 t 약분되잖아요. 그럼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t 마이너스 ln 2분의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좀 식이 복잡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의 접선을 다시 구할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여기 위에 있는 x좌표가 t일 때의 접선.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미분해 보면 x분의 1에 ln a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그때 접선해 받는 식을 구해 보면 y-y1 1 플러스 로그 AT. 맞아? 근데 얘는 사실은 로그 2의 T랑 같은 거야. 교점이니까. 요게 T분의 1에 ln A분의 1에 X-T. 그럼 Y절편이 역시 필요하잖아? 그럼 X에다 0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ln A분의 1 플러스 로그 2의 T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러니까 B의 좌표는 0, 어떻게 되죠? 로그 2의 T 마이너스 ln A분의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나요, 방금? 이렇게 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H의 또 Y좌표는 그냥 0, 로그 2의 T네요. 그럼 이제 관계식을 다 찾을 수 있겠네요. 요 BH라는 거의 길이가 얼마예요? BH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니까 ln A분의 1이죠. 맞습니까? AH의 길이는 얼마예요? AH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니까 ln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요거의 3배가 얘랑 같다며요. 그럼 ln a분의 3이 ln 2분의 1이랑 같도록 하는 a를 찾으라고 했네요. 그럼 ln a가 3ln 2네요. 그럼 a가 얼마예요? ln a가 3ln 2네요. a가 얼마예요? 그렇죠. 8이죠. 이게 답이네요. 아시겠어요? 네.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 함수만 바뀌면 수투예요. 네.
함수만 바뀌면 수투. 지워도 되죠? (22번) 자, x가 1부터 2인데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한대. 2x승 베타 x.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알파 베타를 정할 때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그림을 좀 생각해 볼까? 이거 좀 쉬워. 이거는 얘는 지금 2x승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y는 2x승. 근데 알파 x랑 베타 x랑은 둘 다 뭘 지나는 거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근데 얘가 지금 1부터 2까지만 정의가 돼 있다고 볼까요? 그럼 이랬을 때 요게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이거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요 점에서의 접선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알파 x라고 하는 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 맞아? 그럼 요 1일 때 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요 접선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되겠지, 알파가.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가장 커야 되네요. 알파가 가장 커야 되고 베타는 가장 작아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찾아볼 거냐면 요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요 점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y는 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2의 x승인데 x는 1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2죠. 그냥 x 빼기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얘를 또 여기다 지금 0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한 거냐면 1,2에서의 접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얘를 정리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y는 2x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봤더니 원점을 지난 거야. 네. 알겠어? 그러니까 이 지금 알파라고 하는 값은 가장 커야 된다고 했는데 알파의 범위를 먼저 찾아보면 요걸 만족하는 알파의 범위를 찾아보면 알파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얘는 베타가 가장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느 순간이죠?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원점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어떤 직선이 원점을 지났을 때의 기울기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얘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작도록 하는 베타란 요 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그 직선일 때의 기울기가 베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베타의 범위도 한번 써보면 요 점의 좌표가 2,2 제곱이잖아요. 그럼 원점과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2 제곱 x죠. 맞아요? 그러니까 베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알겠어? 그래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를 빼준 얘가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죠? 저 8번, 8단원. 9단원이 완전 헬일 것 같은데. 그래서 숙제를 안 하고 친구들한테 얹혀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숙제 안 하고 친구들이 모르는 게 곧 내가 모르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 본인이 직접 풀어보고 궁금한 걸 물어봐야 돼. 네. 어떤 게요? 요 범위야? 둘 다? 아니면 요거? 둘 다?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봤더니 원점을 지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알파 x라는 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알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알파 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곡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알파란 이 기울기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항상 위쪽에 있겠지. 그래서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커야지만 이 곡선이 항상 아래쪽에 있겠지. 그래서 이 베타의 범위도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서윤이 이해해요? 숙제 나타났어. 왜 숙제를 안 해? 세 단어밖에 안 냈는데. 내가 저 부담은 저만까지 했어요. 근데 저. 이거 방학 때문에 이해하는데. 방학 때도 한 주에 3단 나왔잖아요. 생각해보니까. 5단원 나왔는데? 7번하고 12번. 자, 8단원.
5단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한 단, 세 단. 실- 월수금, 실- 월수금 수투해가지고 어. 세 단을. 이거 토일도 진도 나왔잖아. 월수금 토익. 월수금 토익. 이거 요즘 뭐해? 수행평가 때문에 바빠? 서본이 어제 추가했다고. 추가해서 문제 풀렸다고. 아, 뭘. 이제 체육대회 끝났고 수학여행 가는 학교 없지? 2학년 애들. 네, 체육 때 나온. 체육대회 다음 주. 아 다음 주야? 뭐 하는데 서건이 축구해? 족구? 축구 없어요, 이 형. 아 2학년 축구 없어? 또 체육대회 안 끝난 학교 있어? 아 뭐해 체육대회? 체육대회 때 음악 줄넘기랑 줄다리기랑 음악 줄넘기 뭐 음악에 맞춰서 줄넘기 하는 거야? 그런 걸걸요? 했지.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다른 종목은 다 져도 좋은데 줄다리기를 1등 못할 시 단체 기합을 줬어요. 왜냐면 줄다리기랑 약간 담임 선생님의 권위, 담임 선생님의 역할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연습했어 줄다리기를. 그래서 구호에 맞춰서 하나, 둘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구호가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맞춰서 당겨라 이거죠. 그래서 줄다리기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단합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우리 담임 선생님의 결론에 의해 줄다리기를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속으로 이걸 왜 연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1등 했어요. 그래서 피자 먹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뭐 체육대회 하면은 축구는 잘 못해서 농구는 좀 해봤지만 7번과 또 뭐? 12원이요. 12번? 7번 문제가 이제 자 7번 문제가 어려워요. 이 7번 문제가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면 21번으로 나오는 정도예요. 21번으로 나오는 정도고. 네, 그리고 그 뭐지 그 풀어가지고.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 봤니? 너넨 어차피 들어가 보면 선택 과목이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네. 잘 들어가 봐. 선택과목 무조건 해야지. 근데 이제 너희 밑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 있잖아. 네, 그렇죠. 너희는 선택 과목이 없잖아. 수능 가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학년 애들은 확통은 아예 빼고 미적분과 기억. 미적분, 확통, 기하 중에 선택하라 그랬나? 네. 뭐 또 그렇게 써 있더라고. 무조건 아니 좀 미적분 해야죠. 네. 무조건 해야지. 확통을 왜 몰라? 어? 귀신 확통. 문과메타. 문과메타. 문돌이라는 거야. 문돌이 이제 막 정답면체 경우수 나오는 예정이라고. 자, 이거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 자, 이런 표현이 이제 어렵죠. F'3을 구하라. 자,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게 정확하게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가 한 3년 전에 3학년 모의고사 9월 달에 30번 문제로 나왔고, 그냥 문제는 그냥 합성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이런 거 구하라. 그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 그것도 오답률이 한 97% 됐어요. 문제는 두 줄인데. 재작년 9월 30번이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이 맞다면. 재작년 9월 30일. 아니면 이제 3년 전 9월 30번.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어떻게 풀까요? 자, 일단은 좀 힌트를 주면 이건 조금 간단해요. 그 문제보다. 왜냐면 그림을 그리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이 GX의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x가 0일 때는 어딜 지나요? 1을 지나죠. x가 0일 때 1을 지나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x가 0보다 크면 잘 봐. 이게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안에가 2 sin 6분의 x 더하기 1이니까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0이 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여기 점이 일단 구할 수도 있거든요. 요 sin 6분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죠. 그럼 x가 얼마일 때일까요? sin 6분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첫 번째 x.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나요? sin 6분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첫 번째 x. 자, 6분의 x가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아니다. 6분의 7파이가 돼야 되죠. 7파이. 그러니까 x가 7파이일 때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림을 이렇게 작게 그렸지만 이 7파일 때 일단 0이 돼요. 네. 그러다가 원래 좀 더 내려와야 되죠. 네.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서 원래는 잘 봐. 원래 그림 그려보면 어디까지 그려야 되죠? 원래는 얘가 지금 12파이까지 그려야 되나요? 네. 12파이까지 그려야 되죠. 10 아니다. 다시 잠깐만 헷갈리네요.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거 찾은 거죠. 그럼 다시 얘가 되는 점이 있겠죠. 얘가 7파이였으니까 얘는 뭐야? 11파이죠. 네. 맞아요? 그럼 11파이가 되는 순간이 11파이가 되는 순간에 다시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밑에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 수원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그렸어. 이걸 그리라고 시켜요. 이런 거 그릴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12파이일 때를 보면 그 다음부터는 원래는 이렇게 돼서 올라가야 되잖아. 아니 그냥 그대로 그리면 돼요. 그대로 그려서 12파이일 때 다시 1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기를 그린 거죠. 네. 그럼 요게 이제 또 계속 그려지겠죠. 그러나 x가 0보다 클 때나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보면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그림이잖아요. 네. 그럼 얘는 결국은 우함수죠. 네. 우함수니까 반대쪽도 이렇게 될 거예요. 대충 그려보면. 알겠어? 그래서 gx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까지 추론을 해봤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이용해줘야 될까라는 문제죠.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이용해줘야 돼요. 근데 이 지금 gx의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디와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나의 질문이에요. 자, 박혜준이 대답해줘요. 네. 못 들었어 내 말. 저 샤프시. 닥쳐. 다시. 야, 요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점 x에서 봐야 될까? 점점. 그러니까 텀점에서 봐야죠. 네. 그러니까 여기 점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 가능하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점이 지금 어디냐면 요 0이라는 점이랑 7파이라는 점이랑 11파이라는 점 이런 점들에서 확인을 해서 요 f'x에 대한 정보를 끌어내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떤 짓을 할 거냐면 0에서의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림상은 얘가 미분 안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에서 아니지 gx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죠. 네. gx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지만 요 f가 hx가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 0에서도 미분이 가능하게끔 요 f를 찾자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 할 거냐면 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미분 가능하도록 f'x를 찾아볼 거야. 그럼 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얘를 미분해봐. 이 h'x가 f'의 gx의 g'x죠. 맞아?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랑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경우에 값이 같아야 돼. 맞아? 이거 어려워. 잘 들어. 나중에 안 가르쳐 줄 거야. 잘 봐.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0 플러스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f'의 g의 0 플러스지. g의 0 플러스 그 다음에 g' 0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 이해했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g의 0에서의 플러스라는 건 이 오국한 값이니까 항상 1이죠. 0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로 정해져 있어요. 얘는 1이거든? 맞아?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제 얘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잘 봐. 여기에서 0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었어. 0보다 작은 값 집어넣었을 때 얘도 1이야. 알겠어? 자, 근데 요게 이 동그라미 친애랑 요 세모 친애랑 값이 어때 지금? 얘네 둘이 지금 어때? 얘가 gx라는 함수인데 이거의 0에서의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서로 어때? 달라요. 다르지? 네. 얘는 우미분계수는 양수고 계산은 안 했지만 좌미분계수는 음수지. 네. 다르다는 게 확연히 보이잖아.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데 이게 같아지려면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야? F 프라임. f'? 그렇지. 네. f' 뭐가? 1이 0이라는 걸 끌어낼 수 있다고. 네. 이해했어? 네. 잘 들어. 그래서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f'1이 0이라는 걸 찾은 거야. 알겠어? 정리한 시간 줄게요. 네. 자, 두 번째는 요 7파이인 상황을 한번 잘 보자. 여기서도 지금 gx가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7파이로 갈 때는 한번 봐볼게. x가 7파이로 갔을 때 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x가 7파이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올 경우랑 7파이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올 경우에 대해서 요 f'의 g의 7파이 플러스 글씨 쓰기가 어렵네요. 7파이 플러스 그 다음에 g'의 7파이 플러스 요거랑 f'의 g의 7파이 마이너스 얘랑 g'의 7파이 마이너스 얘를 잘 보면 여기서도 저 위에 있는 식이 g' 7파이 플러스는 우미분계수니까 양수고 좌미분계수니까 음수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다르다고. 얘랑 얘랑 다르고 GH78 플러스라고 하는 건 둘 다 뭐죠? 0이죠. 요게 0이잖아 지금. 네. 맞아? 이거의 극한값이니까 함수값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 다 0이야. 얘네들이 다른데 여기서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F'0이 0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fx가 또 문제에서 3차 함수라고 그랬거든?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야? 2차 함수죠. 네. 근데 0이 되도록 하는 두 가지 x를 찾은 거죠. 그럼 F'X 왜? 너 그럼 내일 와야 돼. 내일요? 내일 와서 검사 받고 가. 월요일 날 그거 채점 못 해줘. 왜요? 월요일 그거 내가 왜 채점해 줘야 되는데? 안 돼. 내일 와. 내일 아침에 와. 자, 그래서 F'X가 어떻게 되냐면 1이랑 0을 두 근으로 가져야 되잖아. 그럼 x랑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네.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한 거는 최고차항 계수가 3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F'X 얘라는 걸 찾은 거야. 네. 알겠어?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 3 집어넣어야 되죠? 자, 답 계산해 보면 18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할만한가요? 별로 안 어려워요?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시험 볼 때 그 9월 모의고사 갖다 넣어놔야지. 외우면 안 되고 잘 추론해서 해야 돼. 서영이 이해 가요? 하는 중이에요. 자, 질문하세요. 뭐든 좋으니까 네, 잘 이해가 안 가는 11파일 부분은 미안. 질문하세요. 11파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왜냐면 이 두 개의 정보로 F'X를 찾을 수 있으니까. 네. 11파일을 해도 요 경우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굳이 안 한 겁니다. 또 질문하세요. 뭐든 좋아요. 진우 이해하세요? 이게 9월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함수가 좀 더 복잡했어. 절대값이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이 맞다면. 네. 절대값 3개는 음. 범위가 나눠야 그림을 범위 나눠야 돼. 그리고 그 fx가 4차 함수였어. 그것도 근데 너희 결국은 그림이죠. F 프라임 값 구하고 그렇지. 그림 그리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값 2개구나. 비슷하네. 아까 나와서 아, 그때는 이계도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했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가형 30번.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푼 거야. 선생님, 네. 저 처음에 그래프 그릴 때 네. 그 선생님처럼 픽픽 그리는 게 힘들면 범위 나눠서 해도 돼요? 그렇죠. 이걸 근데 범위를 나눠서 그린 건데 x가 0보다 이상일 때 그림을 그린 건데 x가 0보다 이상일 때 그림 그려서 절대가 쉬운 거잖아. 0보다 이상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네. 이렇게 원래 그려지는 거잖아. 이렇게. 요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린 거야, 그냥. 근데 12파이하고 12파이는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림이 요 안에 있는 것만 그려봤을 때 얘 그림이 원래는 이거잖아. 이게 사인 그래프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린 거라고. 지워도 돼? 자, 예. 최고차항 계수가 처음에 1이라 그랬어, 문제에서.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미분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3이잖아. 또 질문해줘. 왜? 수학 많이 본다고? 수학. 지워도 되지? 수학 많이 본다는 점. 민기 이해했어? 이거 나온다 니네 요번에 국영고 시험에 이런 거 역시 나온다고. 나올 거야. 이런 거 좀 내라. 자, 이게 0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짐 증명하여라. 이게 질문이야. 네. 자, 어떻게 할래? 잘 생각해봐. 자, 이 문장을 좀 잘 봐봐.
어떤 것이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근이 되도록 하는 평균값 정리, 사이가. 사이값 정리. 저게 아니면 어. 실은 안 가는 거.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fx를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fx를 3분의 1 x 제곱 세제곱 3분의 1 ax 제곱이라 쓸까? ax 제곱 그 다음 2분의 1 bx 플러스 c라고 나와. 이거 왜 이렇게 썼냐면 여기다 1 집어넣어서 0이 된다고 한 거니까. 네. 알겠어? 그럼 내가 fx를 이렇게 잡는다면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0이지. 맞아? 그 다음 또 뭐 집어넣어 볼 거냐면 0 집어넣었을 때 얼마게? 자, 얘를 세제곱, 제곱으로 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놔버리면 1 집어넣었을 때 0이지. 그 다음에 0 집어넣었을 때 얼마야? 0이지. 네. 얘는 다항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0이네. 뭐가 성립해? 무슨 정리? 사이가 좀 사이값이 아니라 평균값 말고 롤. 롤의 정리가 뭐지? 네? 친구가 닫힌 공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양 끝점 함수값이 같잖아. 그러면 그렇지 f' c가 0이 되는 c가 1과 0 사이에 존재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야? ac 제곱 bc 플러스 c냐? 여기 그냥 x라고 둘게요. x. 그러면 요 식이 나오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된다고.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롤의 정리로. 알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의심밖에 안 드니까 자기가 직접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것도 유명한 증명이에요. 흔히 나오는 증명들.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9단원 또 마저 해볼까요? 9단원이 어려운데? 9단원 안 어려워 얘들아? 9단원 다 했니? 안 했니? 빨리 말해. 줘. 말해줘. 부담없네요. 저 12번까지 했습니다. 그럼 11번까지만 질문 받아볼까? 9단원 11번. 민주 다 했어? 부담은 내일까지 해올 수 있어? 9단원은 내일 받을게요. 9단원 내일 좀 해봐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그 최대 최소랑 이제 방부등식과 미분이 남았는데 속도가 이제 3단원 남았거든 미분은. 근데 뭐 10단원 11단원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봐볼게요. 최대 최소와 미분. 몇 가지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y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분의 x. 자 이런 함수가 있어. 이거에 최대 최소를 찾아라. 이게 질문이야. 구간은 0부터 2. 우리가 어떤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극대값들과 구간의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것을 최대값으로 정의하죠. 그럼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예요. 그럼 지난번에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6가지 단계로 얘기해 줬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정역이랑 치역을 먼저 조사하고, 두 번째는 대칭성을 조사해야 좀 간단하게 된다 그랬고, 세 번째는 어떤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점, 반드시 지나는 점을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 원점 이런 게 있죠. 그다음 네 번째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감을 조사하고 극대극소를 찾고,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볼록선과 무슨 점을 찾았죠? 변곡점을 찾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6번째가 뭐다? 극한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점근선을 구해라. 그게 극한을 구하는 거였어. 이 순서대로 이제 할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되게 복잡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은 뭐냐면 요거 전 단원 극대극소에서의 목적은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리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
여기서는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구간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그려서 그 구간의 최대 최소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 단원에서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미분하겠습니다.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제곱이죠? 그 다음 얘는 분자 얘 남죠? 그다음 빼기 x에 2x 빼기 이렇게 되냐? 그럼 얘가 여기 되는 점을 찾아야 되죠. 그럼 얘는 분자가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고 플러스 x니까 플러스 1이죠. 얘가 여기 된 x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증간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보면 되냐? 얘가 지금 인수분해 해버리면 분모는 양수인데 분자가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분자가. 맞나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만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게 x값이고 f'x 얘 0이야. 그럼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 버리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그림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는데 얘를 지나고 그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 뭐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이죠. 그러니까 얘는 더 내려오지 못하고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거의 암기하다시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거 형태냐면 y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x꼴 이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1꼴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림은 머릿속에 좀 알아두셔야 돼요. 많이 나오니까. 알겠어요? 이 두 가지 꼴의 그래프는. 알겠어요? 많이 나오니까 꼭 아셔야 되고. 그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0부터 2까지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했는데 극대값이 1에서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x가 1일 때 가질 것 같고 1 집어넣어 버리니까 1이죠. 최소값은 x가 0일 때 같잖아요. 그러니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할 게 없네요. 보니까 문제가 다 옛날이랑 똑같아서. 최대값, 최소값. 이 x 승의 x제곱 분의 4.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건데 이런 것도 하나 해볼게요. 자, fx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x제곱 빼기 3의 2x승. 오늘은 좀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초점을 계속 이어서 나가보겠어.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 찾으래요. 근데 우리가 막 증간표를 자세하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간단, 명료하게, 빠르게 그릴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나의 초점이에요. 알겠어요? 일단은 처음 하는 경우니까 얘를 일단 미분해야겠죠.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랬어요? 결국은 얘로 묶이잖아요. 얘로 묶이니까 얘는 그대로 한번 와야 되고 얘 미분한 게 와야 돼요. 얘가 0이 되는 거는 x가 뭐가 있죠? 인수분해 되잖아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맞아? 얘가 0이 된 x가 마이너스 3이랑 1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림이 증간표를 그려보면 살짝 x가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되는데 요거 해당하는 증간표가 필요하거든? 요 f'x란 0이랑 0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 버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 그래서 그림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 해당하는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얼마냐면 9잖아? 6이지. 6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양수거든? 맞지? 자 1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돼? 음수요. 1 집어넣어 버리면 음수지. 그러니까 1 집어넣어 버리면 음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양수고 여기까지는 증가했다가 0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3쯤 지나네요. 이렇게 되죠.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알겠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맞나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맞나? 자, 1 집어넣어 버리면 음수야. 그 다음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버렸더니 양수야.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네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일단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거든. 이 상황에 따르면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우리가 마지막에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극한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극한 보내보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발산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무한대잖아. 근데 얘가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이지.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 무한대 곱하기 얘가 지금 뭐죠? 0꼴이죠, 0. 맞아? 네. 이게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이니까 0이잖아. 그럼 얘네들 곱하면 뭘까? 에 대한 질문이야. 자, 내 질문이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저 숫자는 상관없고 x제곱 곱하기 2의 x승. 얘 값은 뭘 것 같아요? 어? 얘 무한대일 것 같아요? 이거 연습 문제 있었지 않냐? 무한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이 뭘 것 같아요? 치환해 볼까요? 자,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얘는 t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t가 무한대로 가고 얘는 어떻게 돼? 얘가 t제곱이죠. 네.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t승이죠. 얘가 뭐가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꼴이거든? 얘가 뭐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무한대 아니야. 0이라는 게 이해가 가냐? 0? 이거 0이야. 알겠어? 근데 이게 왜 0이냐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다항함수랑 요 지수함수가 있잖아요. 싸웠어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수함수가 이겨요. 지수함수가 파워가 세요. 지수함수가 제일 파워가 세고 그 다음 다항함수가 파워가 세고 그 다음 로그함수가 파워가 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랑 부딪히면 지수함수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증명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거든? 모의고사 나오면 모의고사 제일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표시돼 있어. 이거는 알겠어. 이 원래 이렇게 표시돼 있어 항상. 단 얘는 이거다 라고. 알겠어? 이거 배우는데 할 줄 알아. 할 줄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알려줄게. 자, 얘를 우리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요 2의 마이너스 t승은 2의 t승분의 t제곱이지. 맞아? 그럼 내가 지수함수가 더 파워가 세다 그랬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부정형꼴의 극한이잖아? 그런 경우에 극한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였지? 무슨 정리? 로피탈. 그렇지, 로피탈. 그럼 얘를 로피탈 이용해보면 분모를 미분해도 2의 t승이고 분자는 2t지. 맞아? 네. 분모를 또 미분하면 어떻게 돼? 또 2의 t승이고 분자는 2지. 네. 맞아?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지만 분자는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로피탈의 정리로 밖에 증명을 못해.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배우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알겠어? 삼각함수가 아니고. 상하함수가 어딨어? 아, 상하함수는 로고보다도 힘이 적죠. 상하함수는 왜냐면 그건 좀 따져봐야 돼요.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요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수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그 다음에 3까지잖아요. 그럼 뭐 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최소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2의 1승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얼마일 때냐면 지금 이 범위가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2부터 2네요. 그럼 마이너스 2랑 2를 다 집어넣어 봐야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버리면 2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 2 집어넣어 버리면 2의 제곱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요게 최소값, 요게 최대값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그래프들을 좀 손쉽게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꾸 이렇게 그려야 되냐. 근데 얘를 잘 봐봐. 여러분들이 또 몇 가지 알아놔야 하는 그래프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거든. 근데 얘 그래프를 잘 보면 이 함수랑 요 함수의 곱으로 돼 있어. 알겠어? 그럼 일단 곱하기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얘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봐.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보면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이지. 이해했어? 여기만 보면은 얘는 이 그래프야. 맞아? 2의 x승은 요 그래프지. 그럼 얘네들이 곱한 함수의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요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대로 비슷하게 따라가거든? 비슷하게 따라가다가 얘는 점점 둘 다 커지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자, 일단 두 개 곱한 것도 얘네들을 지나. 얘네들 지나서
여기에다가 1보다 작은 값 좀 곱하니까 그래프가 슬쩍 이렇게 되다가 여기다가 1보다 큰 값 곱하니까 그림이 더 내려가.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지금 둘 다 양수잖아? 그럼 둘 다 양의 대로 발산하잖아? 그러니까 끝에가 이렇게 돼. 얘는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가는데 지수함수 힘이 더 크다 그랬잖아? 무한대로 올라가는 듯 하면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 그릴 수 있겠냐? 어렵지? 근데 이거는 상당한 연습이 필요해. 그냥 이걸 딱 그려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그려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거 내가 맞나 틀렸나를 많이 확인해봐야 돼. 그러니까 마치 2차 함수처럼 그리다가 여기는 위로 올라가다가 얘 때문에 다시 0으로 수렴한다.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릴 수 있겠어? 어렵지? 자, 최대 최소 미분의 이제 활용이에요. 미분의 활용인데 저기 5번 문제 한번 봐볼래요? 5번 문제 슬쩍 봐봐. 5번 문제 202쪽에 5번 202쪽에 5번 기본 문제 5번 봐보면 길이가 1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밑에 바로 그림이 있어서 사실 눈에 바로 보고 풀고 싶겠지만 안 보고 풀 수 있는 습관을 좀 길들여봐. 지름 AB로 하는 반원의 호 위에 A와 B가 아닌 점을 어떤 P라고 잡재. 그리고 Q라고 하는 거는 A부터 P까지 선분 AP를 따라가고 Q라고 하는 애가 그 다음에 P부터 B까지는 요 원주를 따라서 왔대. 이해했어? 문제를? 그랬을 때 Q가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최대값을 찾아라. 얘들아 시간은 어떻게 구했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네.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분을 따라서 가잖아. 속력이 V고 그럼 V분의 AQ 선분 AP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력이 2V라며 2V분의 2랑 V가 구분이 가니? PB, BP 요 호의 길이. 알겠어? 그럼 이거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AP랑 BP라는 거를 어떤 미지수로 놔야 되겠지. 그럼 미지수 뭐로 잡을까? 우리가 지름에 대해서 반원이 나오잖아? 그럼 항상 시작을 어떻게 해? 지름에 대해서 반원이 나오면 항상 시작 어떻게 해? 여기 직각이다. 네. 알겠어? 여기서 직각이다. 이거 이용하겠다고. 네. 그럼 여기 각을 모르니까 내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어? 그럼 얘 반지름이 6이지. 이렇게 이어볼까? 그럼 AP 선분의 길이가 얼마야? 자, 여기가 세타야, 얘들아. AP의 길이가 얼마야? 12? 정신 차려. 1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지. 아, 네. 됐어? 그 다음에 호 BP 길이 구해줘야 되지. 그럼 여기 각이 얼마지? 2세타네. 여기 2세타야? 그렇지.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니까. 네. 그러면 요 PB의 길이는 얼마지? 6. 호 BP의 길이는 얼마지?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얼마? 12세타. 그렇지. 12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했어? 네. 그럼 얘를 다 써보면 V분의 12 코사인 세타 그 다음 플러스 2V분의 12세타니까 V분의 6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 세타가 세타에 대한 함수야. 요 시간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에 뭐 찾으라고? 최대값을 찾으래. 그러기 위해서 얘를 미분할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해 보면 어차피 V분의 1은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얘를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12 사인 세타 플러스 6이죠. 됐습니까? 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세타가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죠. 네. 그럼 세타는 6분의 파이죠. 네. 그럼 얘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 버리면 사인이 더 작아지니까 요게 플러스죠. 얘보다 큰 값 집어넣어 버리면 사인이 더 커지니까 음수죠. 네. 그러니까 이 6분의 파이에서 무슨 값 가져요? 극대이자 최대값 갖는 거예요. 네. 세타의 범위가 얼마였냐면 0부터 90도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네.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0이 되는 거는 극대이자 최대가 되니까 내가 찾고 싶은 최대값이란 저 세타 대신에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니 여기도 6분의 파이 집어넣어 버리면 2분의 루트 3인데 6루트 3이죠? 그럼 V분의 1에 6루트 3. 그 다음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파이죠? 플러스 파이.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나요? 할만하죠? 수식가 있던 거.
할만하지 않아? 할만하다고 해줘. 11탄원까지 하자. 힘들어? 좀만 더 하자. 문제 기본 문제도 다 풀어봐야 되더라. 방정식과 미분. 진짜예요? 자, 방정식의 목적은 실근의 개수를 찾는다고 했어. 실근을 구하기인데 실근을 못 구하는 경우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자. 이미 이론은 알고 있어. 알겠어? 이미 이론은 알고 있고, 뭐 기본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수투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할 거고, 기본 문제 2번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기본 문제 2번. 문제를 한번 슬쩍 봐봐. 11-2번. 자, m에 대해서 0,2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y는 mx 플러스 2라고 썼어. 그 다음에 y는 이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x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2라고 써있어. 1. 요 둘의 교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뭐 찾으라고 했냐면 얘가 마이너스 뭐한데부터 a까지 연속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아라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잘 봐. 요 3차 함수랑 요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도록 하는 m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m을 모르니까 그냥 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지금 뭘 찾고 싶은 거냐면 mx 플러스 2가 x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교점의 개수를 m의 범위에 따라서 나누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각각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어? 얘를 m에 대해서 좀 정리해봐. 그럼 얘 넘기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x분의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1이냐? 네. 그럼 요 그래프를 그려서 y는 m과의 교점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요 그래프를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좀 더 정리해보면 이게 x가 0이 아닐 때로 지금 나눈 거죠. x가 0이 안 될 때만. x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0이 아닐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fx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교점의 개수를 fx라고 했으니까 얘를 gx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자, 미분해볼게요. 미분하면 2x 빼기 3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니 얘를 다시 통분해보면 x제곱분의 얼마야? 2x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냐? 얘가 0이 되는 값이 궁금했지. 그럼 얘 인수분해가 되니? 2 마이너스 3 0 1. 그럼 뭐가 들어가지? 1 들어가나? 그럼 마이너스 1이고 0이네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에 2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인수분해하면 얼마야? 2x 1 2 1 1이잖아. 됐어? x 마이너스 1이랑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 됐어? 그러니까 인수분해 했더니 이거 제곱에 2x 플러스 이렇게 나왔네. 됐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가 이제 계산해보면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 x 증간표 그리고 싶은 거야. 얘 지금 g 프라임 x 잘 봐. 그럼 얘가 0이야. 됐어?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버리면 음수지. 맞아요? 얘보다 큰 값 집어넣어버리면 플러스죠. 근데 1보다 큰 값 집어넣어도 플러스죠.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고 증가하다 계속 증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빠뜨린 게 있거든? 뭘 빠뜨렸을까? 0. 그렇지. 0은 따로 해줘야 돼. 정의가 되지 않는 점에서 0이라는 거를 포함시켜서 증간표를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증간표를 그릴 때 정의가 되지 않잖아요? 0을 이렇게 괄호 쳐봐. 0을 괄호 치면 0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고 요거보다 크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도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만 그려보고 그 다음에 0일 때 다시 못 그리고 1일 때 그려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얘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요 범위 내에서 아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때 극소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알겠어?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봐야 돼 사실은.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1 플러스 플러스지. 그러니까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 양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알겠어? 0보다 크면 계속 증가한대. 그럼 0에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 잘 봐봐. 얘가 x가 0에 가까워져.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얘는 0이고 마이너스 3이고 양의 무한대였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어떻게 될까?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얘 0이고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뭐야 원래? 양의 무한대야? 그럼 뭔가 이상한데 그림이?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해줘. 0보다 큰 쪽에서 왔어. 아, 이 그림이 아니구나.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요거 0보다 큰 쪽에서 왔어. 네. GX 그림 그리고 싶으니까. 네. 그럼 얘는 0이고 얘가 문제지. 네. 그럼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 그림이잖아. 맞아? 네. 이해하냐?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걸 그려보면 이렇게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이렇게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네. 맞아? 네. 그러다가 1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 1 집어넣었더니 그냥 여기가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계속 증가하는. 네. 이 GX의 그림 그릴 수 있겠니? GX의 그림을 그렸고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이거와 Y는 M과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자고 한 거야. Y는 M을 찾아보면 교점이 계속 하나지. 그러다 요 순간에 2개 생기지. 그거보다 위에 생기면 3개지.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 범위 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뭐 찾으라 그랬냐면 최대값을 찾으라고 한 거야. 그럼 얘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이란 어느 순간일 때 말하는 거야? 요 값일 때 말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이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값을 찾으라고 한 거였다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4분의 1, 2분의 3, 플러스 2. 이게 답이라고. 그럼 4분의 6, 4분의 7, 4분의 8, 4분의 얼마? 15. 이게 답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문제 어렵죠? 하나씩 얘기해 주면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m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얘를 각각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으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한쪽에 m을 정리해 주고 나머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자고 했고, 이 그림을 그릴 때 주의할 것은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는데 기다려봐. 그러면은 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는데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점은 따로 좀 생각해서 계산해 주자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두 문제밖에 없어? 그 앞에 것도 다 알아. 그래서 저기 5번만 볼 거야. 5번 부등식과 미분. 5번 문제 보면 기본 문제 얘가 ln의 1 플러스 x가 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보다 크대. 이걸 증명하래. x는 0보다 클 때. 이런 거 증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쪽으로 다 넘겨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할 거야. fx를 뭐라고 접을 거냐면 ln x 더하기 1 2분의 1 x제곱 빼기 x 이렇게 두겠지. 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 네. 그럼 이거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잖아.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값 찾아야 되지. 그럼 0이 되는 값 찾을 수 있어?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그럼 x 플러스 1이 약분되나? 네. 그럼 x 마이너스 1이야? 뭔가 틀렸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이거 통분하면 x 제곱 플러스 x고 이거 통분하니까 마이너스 x 빼기 1이야. 이게 왜 없어지지? x 제곱 빼기 1이지. 나 왜 계산이 틀리지? 빨리 원래 일단 1은 그냥 x 제곱 아니에요? 어디가? 원래 자 요거 통분하면 네, x 1이요. 1이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도. 그래? 잠깐 다시 x 플러스 1분의 통분하니까 얼마야? x 제곱. x 제곱 빼기 1인가? 네. 여기 원래 일단 1이 있으니까 x 제곱인가? 네. 이렇게 나오네. 네. 맞지? 그럼 이거는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돼? 항상 다 0보다 크지? 맞아? 그럼 얘가 도함수가 0보다 크니까 fx가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럼 증가함수니까 0일 때만 보면 되겠네. 네. f0은 0 집어넣으니까 0, 0, 0, 0이네. f0 0이고 fx가 증가함수니까 요 범위 내에서 항상 fx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얘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2번은 이 x승이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x제곱 얘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래.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냐면 좌변으로 다 넘겨서 얘를 fx라고 둘게요. 빼기 1 빼기 x 빼기 2분의 1 x제곱 범위가 x가 0보다 크다 할 때 역시 똑같아요. 네. 0보다 크다 해서 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이제 정리해 보면 얘를 미분하잖아요. 그럼 미분하면 2x승 빼기 1 빼기 x죠. 맞아요? 네. 그럼 x가 0일 때는 얼마예요? 0이죠? 네. 근데 이게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맞아요? 몰라요. 한 번 더 미분해봐. 2의 x승 빼기 1이죠? 맞아? 네. 그럼 얘가 이계도 함수에다 0 집어넣으면 0이지. 근데 얘는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얘가 0보다 크죠? 네. 왜냐면 얘가 0일 때가 1이고 0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1보다 크니까. 네.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에다 0 집어넣는 게 0이고 얘 부호가 0보다 크다는 뜻은 도함수가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다 0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죠. 맞아요? 그러면 도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거는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도함수의 보호도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얘가 증가함수인데 0일 때 0이니까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얘도 다 0보다 크죠. 네. 그럼 얘가 또 0보다 크니까 fx가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라는 걸 증명한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f0이 얼마죠? f0 여기도 0 집어넣으니까 0이죠. 그럼 fx가 증가함수라며요? 그러니까 fx가 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게 아니라 도함수가 x는 0일 때 0인데 0보다 크다 해서는 요것만 보고는 0보다 큰 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구한 거예요. 네. 그 두 번 쓴 거야 지금 이 논리를. 네. 알겠어? 그러면 연수문제 11단원까지 네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해야 되고 12단원은 기백이 섞여 있어요. 평면 벡터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일 할 거예요.